안녕하세요, 이서블입니다. 제가 6개월 만에 촬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즌2라고 스스로 명명을 했는데요. 이제 시즌2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서블에서 뭘 할 거냐? 그럼 저희가 투자들에 다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세상의 이슈와 트렌드에서 배우는 경영 얘기와 투자 얘기, 이런 얘기를 좀 떠들어 보려고 해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게 뭐 틀릴 수도 있고 제법 인사이트 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할 때가 있어요. 꼭 실패만 하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뭐 실패해서 뭔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공을 했을 때도 내가 왜 성공한 건지, 우리는 왜 요즘 잘 되고 있는지, 시도를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실패할 때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공했을 때 우리가 성공한 요인이 막말로 운이 너무 좋아서인지, 아니면 소비자의 어떤 마음을 건드리거나 어떤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려서 우리 서비스나 제품을 사주시는 건지, 이거를 모르면 그 다음에 너무너무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왜 성공했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대표가 부부인 경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봤을 때 대표가 부부인 회사들이 좀 있었는데, 이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조심해서 좀 봐야 되냐.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이 다 비슷해요. 24시간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벤져스 같이 대단한 경영자는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 그 테슬라 만들고 있는 앨런 머스크 형 같은 사람도 있어.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일을 하면 된다. 네, 오늘의 메인 얘기, 에코가 인수한 브랜드죠. 안다르 얘기를 좀 해보고 갈게요. 안다르가 대표적인 인플루언서 브랜드였어요. 이 대표, 신인현 대표님이 창업을 해서 한 벌써 5, 6년 됐죠. 15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요가 강사로서 입어보려고 하니까 여자분들이 입기에 좀 민망하지 않으면서도 편하게 운동할 브랜드가 적당한 옷이 없었다. 사실은 적당한 옷이 있어요.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룰루레몬이 왜 적당하지 않냐고 얘기를 했냐면, 룰루레몬의 레깅스가 보통 10만원 중반대에서 20만원까지 하니까 좋은 가격에 적당히 입을 수 있는 제품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봉제선 없는 레깅스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안다르가 쫙 이제 떡상을 하게 돼요. 떡상강을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15년인데 15년, 16년에는 그렇게 해서 레깅스가 굉장히 좀 붐을 탔는 것 같고, 이제 19년, 20년에는 굉장히 이 회사가 이제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아마 법인 전환이 18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법인으로 전환하고 외부 투자를 받고 하면서 볼륨을 키우기 위한 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죠. 막 600억, 700억, 800억 일어나고, 19년에는 우리가 실검 마케팅에서 안다르가 굉장히 공을 들였거든요. 실검을 안다르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19년에 신세경이 투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트래픽 쫙 몰리고, 그렇게 20년까지도 갔는데, 요가복 브랜드에게는 행복한 해였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재택근무 이런 걸 하면서 더 운동하고 요가하고가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가복 브랜드에게 행복한 해였는데, 안다르는 2020년에 한 마이너스 70억, 80억 정도로 적자가 났어요. 이제 이게 왜 그랬냐. 대표자이자 경영자가 인플루언서이기까지 하면 요즘에는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표 스스로 흡수를 하면서, 이 비용들을 다 아껴가면서 회사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예전에 한번 달아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회사가 커지기 시작했을 때는 이 대표님은 너무너무 좋은 개인이자 인플루언서인데, 이 사람이 수백억짜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경영자인지는 검증이 된 적이 전혀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전설적이고 동화 같은 사례를 봐요. 막 내가 영업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저기 햄버거 가게가 좋아가지고 햄버거를 하기로 해갖고 대박이 났대. 네, 맥도날드죠. 여기에 이 레이 크룩이 어떻게 해서 좋은 경영자가 됐는지에 대한 힘겹고도 어려운 스토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킵돼 있으니까 우리 모른단 말이야. 이분들이 회사가 성공한다고 몇 달 있다가 좋은 경영자가 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내가 혼자 할 때 일이랑 팀이 할 때 일이랑 조직이 할 때 일과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메이저 컴퍼니가 돼서 세상에서 마켓쉐어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일은 좀 많이 달라요. 그때마다 경영자가 사실은 똑같은 사람의 경영자인 것 같지만 완전히 일하는 모습을 바꿔주면서 변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 다르고 2단계 다르고 3단계 다르고 4단계 다른데,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를 난 잘 안 어울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엑시트를 하고 나는 2단계 경영자에게 맡겼습니다, 3단계 경영자에게 맡겼습니다, 이런 일을 하죠. 심지어 구글도 그랬어. 지금은 창업자들이 다시 경영자로 돌아왔지만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에릭 슈미트가 가 있었잖아요. 경영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플루언서일 때는 마케팅 비용을 세이브하는 장점이 있었지만 경영자로 오면 이게 단점투성의 경영자가 됐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안달은 어떤 좀 선택을 했냐면, 내가 힘에 부치면 우리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힘에 부쳐 힘들어, 그럼 보통 내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어디서 잘 배워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해요 먼저. 그럼 배우러 가. 이게 잘 배워져요? 잘 안 배워져.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리고 그럼 또 회사가 커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안해요. 어떤 최악의 선택을 하냐면 가족을 드립니다. 믿고 쓸만한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잘할 것 같아. 왜 잘할 것 같냐면 주변에 그 가족의 누군가가 주말이 됐던 평일이 됐던 훈수를 옆에서 듣단 말이에요. 제법 잘 아는 것처럼. 그 가족도 검증되지 않은 캐릭터의 확률이 아주 높아요. 검증됐으면 다른 회사에서 좋은 경영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겠지. 아니잖아. 집에서 있던 내 동생 갑자기 우리 회사 경영자로 온단 말이에요. 임원급으로 막 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라고 대단히 잘하냐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누나 뭐 한다고 하니까, 우리 매형 뭐 한다고 하니까 이랬겠지.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비판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친구도 좋아요. 가족, 친구, 지인을 최대한 회사에서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되냐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미 검증받은 사람이야. 내 가족인데, 근데 SK에서 입원을 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야. 빡센 데서 살아남고 실력이 있어. 그러면 그쪽에서 잘 나가실 때는 좀 하다가, 이 대기업들은 이 자리 보존이 쉽지 않습니다. 왕왕 임원이었다가 내년에 내가 자리가 없어졌어. 그러면 그때 우리 회사로 한번 모셔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가족은 언제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나가는 우리 가족이 대기업 임원으로 있으면 다른 프로젝트를 해보면 되지 굳이 우리 회사에 모셔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은 보통 꼭 갈데없거나 백수들을 모셔오시는데, 갈데없거나 백수인 사람은 우리 회사 대리가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도 훨씬 못해. 여태까지 옆에서 훈수를 잘 둔 건 아무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그냥 말은 그럴듯하게 한 거야. 이걸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 임원에 이상한 특수관계자들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 투자할 때 그런 회사는 저는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태클을 탔어요, 우리 이 안타까운 안다르는. 그래서 이가 어떻게 돼 있냐면, 대표이사가 이제 창업자 신현 대표가 있고, 임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대표이사 남편과, 그 다음 대표이사 남편이 있다 보니까 또 이 창업자의 남동생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약간 그 성추행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2020년 영업이익은 이분이 이렇게 좀 말아드셨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럼 그분이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회사가 더 잘 나갔을 것이냐?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기에는 영업 적자가 너무 많이 났어. 80억 이상 났고, 안다르가 2020년까지 총 390억의 누적 적자를 했어요. 자본 잠식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다 녹인 거야. 제가 이제 여기서 안다르를 깔려고 이런 게 아니라, 안다르의 그 최근에 그 기사 갑질, 이게 한 2주 됐어요. 기사 갑질 내용을 보고 저는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봤어요. 기사를 좀 개인적인 비서처럼 썼다는 건데, 담배 심부름, 커피 심부름, 미용실 예약하라고 하고, 인테리어 할 때 동의서 받아와라, 이사할 때 이삿짐 날라라, 전복죽을 사와라, 장난감을 사와라. 짜치는 일은 맞아. 짜치는 일은 맞는데, 대표이사 비서진으로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인 아니지는 않았다.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면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이분이 근무를 하셨어요.
이 14개월 동안 그럼 회사는 어땠다? 마이너스 150억이 나는 시기야. 회사가 매달 10억 이상의 적자가 나는 시기에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화려한데? 그러니까 뭐 한남동에 있는 비싼 집으로 이사 가고 인테리어 한다고 동의서가 필요하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회사는 마이너스 10억인데 어떤 걸 봐주시면 되냐면 회사에 투자금이 들어와서 수백억이 들어오면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성공했구나. 우리 회사가 성공했구나. 그런데 회사는 투자금이 뭐예요? 투자금은 남의 돈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회사의 지분을 팔아서 남의 돈이 들어왔고 300~400억을 투자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투자했냐면 이 돈이 이 300억이 1000억으로 만들어지겠지. 이걸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나한테 300억 준 게 아니야. 근데 이런 착각을 굉장히 아마추어처럼 좀 했던 것 같다. 대표이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게 투자에 정말 중요하다. 투자금 받아가지고 파티하는 대표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떤 회사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투자금이 들어온 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나갔대. 저는 이런 회사를 극혐합니다. 이런 회사 조심하시고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추가 투자도 힘들 거니까 대표님들 그 돈 없을 때 너무 힘들 때 당연한데 투자금이 들어온 건 지금 런웨이가 늘어난 거고 자본 잠식 상태를 막아주는 거지 회사에서 파티할 일이 아닙니다. 요거를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서브 시즌2의 새로운 컨셉 우리는 안다르 사태 이 기사분의 갑질 논란에서 뭘 배웠냐면 우리가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회사였으면 내가 인플루언서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 회사가 계속 성공할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 대표님들을 많이는 아니고 한 10분 정도 만나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저는 인플루언서로 대표로 살면 돈 많이 벌고 좋은 줄 알았는데 이 대표님들 하나같이 제가 이제 전면에 나서고 싶지 않아요 라는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좀 성공했으니까 나 이제 인플루언서 하기 싫대. 당신이 성공한 건 당신이 인플루언서여서 성공한 건데 대표님 인플루언서 안 하시면 대표님 회사 가치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부부가 공동대표거나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회사는 조금 유의해서 보자.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현실에는 어벤져스나 아이언맨이나 헐크는 없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막 인플루언서였는데 내년부터는 멋진 경영자래. 이런 사람은 없다. 이런 거를 명확히 좀 아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이서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